미래를 우리 같이 연구를 해볼 수 있는데 거기다 건다는 표현은 하지 마십시다. 건다는 표현은 우리의 미래나 우리 인생이 이렇게 뭐 네. 걸어놓고 다닐 정도로 헐거운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차근차근 한번 보시죠. 재성 씨 서둘지 마시고. 정확히 오늘 달력이 체크해놓으세요. 10회 만에 혼났습니다. 시작한 지 10회 만에 저를 채찍질 하시는 분을 드디어 만났네요. 네. 고령화 문제는 정말 옛날부터 얘기는 많이 됐어요. 그런데 최근 시장에서 고령화 관련주가 더 주목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요즘에 정말 농담 삼아서 재수 없으면 120세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재수가 없으면 120세야. 130은 그냥 간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라 준비돼 있지 않은 이 초고령 사회라는 건 재앙에 가까운 거죠. 좀 두려워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노동을 대충 60세 어간에서 노동을 끝내고 어쩌면 더 빨라지잖아요. 네, 맞아요. 건강하면 그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덜하죠. 그런데다가 사실 2020년도에 우리한테 뭐가 왔냐면 코로나19가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 그래도 사실 건강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이걸 기화로 해서 훨씬 더 건강, 노후, 나는 어떻게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것인가 이거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증폭이 되니까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곽강받게 된 거.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이 끝나면 건강 클리닉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아하. 돈 벌고 우리가 세상 뜨면 어떡합니까? 몸 챙기면서 주식해라. 안 아픈 게 돈 버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세이브하는 거를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식 방송만 보고 뒤에 걸 안 보셨군요. 아니, 혼났다고 지금 이렇게 반발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좀 됐습니다. 죄송해요. 좀 죄송해요. 그러면은 지금이 아니라 우리가 고령화 얘기 나올 때부터 만약에 관련주를 담았던 분들은 지금 어마어마해졌겠네요. 그 건강 관련해 가지고 작년부터 그쪽 관련된 그 기업들의 주가 진짜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르기도 했고 실제 성장도 했고 다들 아시는 바이오 대장주로 불리는 그 트리온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10등, 시가총액 10위. 네, 그 기업만 해도 10년 전에 비해서 무려 1000% 가까이 상승을 했고 또 액신이라는 기업이 한 1800% 이상 올랐고 액신은 한마디로 바이오 기업인데 신약 개발, 뭐 항암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고 또 이 보톡스 기업 있잖아요. 네. 그 디톡스라는 네. 세계적인 기업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그 기업도 3000%. 주가가 좀 이런 기업들이 이제 고령화 시대에 또 맞물리면서 엄청난 조금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된다? 타임머신부터 개발해야 돼. 10년 전에 여러분 제가 만약에 네. 1000만 원을 넣어놨잖아요. 300억 됐습니다. 300억, 3000% 올랐잖아요. 그렇지. 300억은 아니죠. 3000%면. 30배. 1000만 원 봐봐요. 일시, 100, 1000만, 그치. 10만, 잘못 100만, 계산했네. 1000만, 10억, 100억, 공세기 더 붙여야 되잖아요. 아니, 천이 퍼센트잖아, 퍼센트. 맞네. 두 개를 날려야지. 맞네. 3억. 공부부터 수학이나 배워야겠다. 타임머신이고 나발이고 수학이나 배워야겠다. 아유. 자, 이렇게 수익률 얘기 들으니까 정말 이거 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걸 주목해야 되나요? 이제 소영 씨까지 이런 질문을. 저 되게 품위 있게 여쭤보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재성 씨가 이 건강 말고 초고령 사회로 가면은 또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 일반화될까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저한테밖에 없어요. 아니면 혹시 근데 관심 자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주식을 알려주시기 위한 전 단계예요, 저희. 이 질문들이. 건강 말고 네. 또 중요한 것. 그럴 건강 말고 중요한 중요한 건? 이제 건강했으면 이제 딱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뭐예요? 아이들에게 물려줄 재산. 재산. 돈. 네. 근데 이제 뭐 아이들한테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워낙 우리가 오래 살기 때문에 네. 재성 씨가 건강하게 끝까지 살아주는 게 네. 자녀분들에게 도와주는 일이죠. 아이들 챙길 때가 아닌. 그렇죠. 다만 연세가 많이 들면 뭘 좀 챙겨 드셔야 될 텐데 그게 쉽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간편하게 집에서 해 드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간편 시간 네, 그런 거 하고 또 자식들이 계속 방문해가지고 같이 지내줄 수 없으니까 외롭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반려동물. 요즘 반려동물만 있는 게 아니라 반려식품, 반려가구. 미용비도 엄청 비싸요. 요즘 애들이 유치원도 가잖아요. 예? 강아지 유치원. 뭐 배워요? 강아지 가서? 요즘에 강아지 유치원 다녀요. 배워요 가서? 호텔도 있어요. 호텔은 강아지 호텔. 통학버스 진짜인데? 돈 보러 가요? 아니면은 통학으로 가요? 강아지 데려다 주면은 유치원에서 공부하고 온다고. 자, 그러면 좋은 정보잖아요. 이게 그거에 반영해가지고 종목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미국 주식 중에 네.
이라고 있어요. 네, 오, 이거 처음 들어봤네. 반려동물 이제 네. 케어하는 네. 전문 기업인데 시가총액은 굉장히 큰 회사예요. 이미. 그래서 미국은 뭐 반려산업 규모 네, 자체가 엄청나기 엄청나죠. 때문에. 예. 근데 시가총액은 굉장히 큰 회사예요. 미국은 뭐 반려산업 규모 자체가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 연부장님도 적으신 것처럼. 갑자기 관심이 갔어요. 제가 모르는 분야라. 옆에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거야. 야, 저희 프로그램은 주린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가분들도 이게 주목하는 정보의 공유잖아요. 네. 태양끼리 또 서로 프리한 주식방이거든요. 뜨거운 주식이네. 이게 네. 태양끼리 공유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고령화 관련주가 이제 전망이 밝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이제 단타로 가야 될지 네. 그렇죠. 아니면 정말 장기 보유해야 될 그런 종목의 섹터인지. 글쎄요, 이제 뭐 이런 초고령 사회의 어떤 히트 제품이나 서비스를 계속 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회사는 그야말로 반려 주식으로 삼는 게 반려주식? 주식도 반려가 주식. 밥을 또 줘야겠네 얘네들한테. 주식인데 우리한테 밥을 줘야지 주식이. 아 그렇죠. 주식밥을 뺏어 먹어요 우리가. S전자 제 반려주식이에요. 그거 좋은 거예요. 네, 반려주식. 반려주식. 근데 너무 귀엽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은퇴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 긴 시간을 나와 함께할 반려주식이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자, 주식은 왜 반려 주식이라고 얘기하냐면 네. 하고 싶은 비즈니스의 동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반려가 되거든요. 그러면 동업 관계를 끊는 게 주식을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주식들을 만약에 이런 초고령 사회에 관련된 주식 중에 발견했다면 훨씬 확률적으로도 반려 주식이 될 가능성이 많죠. 왜? 성장할 게 뻔한 회사니까 괜찮은 전략이죠. 이게 진짜 간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네. 지금 당장은 안 닥쳤으니까 우리한테 진짜 먼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되게 먼 그러니까요. 일이라고. 아니면 소장님 그러면 고령화 관련주를 네. 바구니에 이제 담을 때 예. 포트폴리오 한 어느 정도 비중으로 생각하세요? 글쎄 그건 이제 뭐 기대 수익률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미니멈 한 10%에서 최대 한 20% 정도는 20 정도. 이런데 포트폴리오에 넣으셔도 네. 괜찮지 않겠나. 혹시 그럼 본인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저도 갖고 있습니다. 네. 돈 물어봐. 네. 더 여쭤봐. 방금 멘트 되게 못됐어요. 네. 시청자분들을 위한 정보 공유예요. 네. 나서 주세요. 네. 주린이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 총대를 매겠습니다. 네. 뭐 갖고 있습니까? 아니 거 갖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떠먹여 주세요. 오늘 게스트로 나왔지만 저도 그런 질문 엄청 하고 싶고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일부러 안 드리는 이유가 네. 그 마음을 아시면 좀 대답을. 네. 그런 질문에 대답하는 분들은 네. 방송을 오래 못 하더라고요. 방송 욕심 때문에 말을 못 해주시는. 방송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팁은 애들러서 주실 좀 거죠? 힌트라도 좀. 예. 네. 아 그럼요. 다행이다. 사실은 이제 소장님께서 저희 오늘 주제를 듣고 저희에게 숙제를 내주셨어요. 초고령 사회 관련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라. 네네네네. 이렇게 숙제를. 오롯이 그 주제에서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근데 황재성 씨가 대표인 거예요, 저희? 그래서 제가 이런 태클이 들어올 것 같아서 약간 했는데 네. 까짓 제가 대표하겠습니다. 판매를 타겠습니다. 네. 같이 맞는 거예요, 이따가. 오늘 한번 보죠. 같이 맞는 거예요. 뭘로 구성하셨는지. 네. 자, 근데 이유가 다 있습니다. 딱 3개만 종목. 제 꿈의 3종목. 이제 저것만 안 사면 되는 거죠? 아니에요. 저 지금 막 블랙 투자랑 이런 거 다 보고 지금 선정한 겁니다. 네, 뭐 카땡땡? 우리가 다 아는 네, 그거. 우리 네. 고령화 주식이에요? 모바일. 그러면은 임플란트 주식이 일단 있고요. 네. 그 임플란트와 현땡, 오땡, 에버 저 두 종목을 똑같은 비율로 뒀어요. 현땡, 오땡 에버는 어떤 주식이에요? 그거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일단 저거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지금 몇 살까지 운전을 해야 되는가? 어르신들은 건강 문제가 있잖아요. 네. 운전 중에 시야 확보가 잘 안 되신다거나. 그 대처 능력이 또 떨어질 수밖에 근데 운전은 하고 싶어. 맞아. 그럴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뭐다?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연세 때문에 혹시 이제 나중에 제한이 걸리는 법이 나오거나 이랬을 때 그거를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뭘까? 네. 자율주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자율주행에다가 40%큰 비중으로 투자를 했고요. 비중 크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음식 이걸 분쇄하기 위해서는 치아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보면은 요즘 들어 젊은 친구들도 이가 싹 나가요. 얼음 같은 거 깨물어 먹고 막 그래가지고 이가 싹 나가더라고. 막 단 거 좋아하고. 임플란트
요 시장이 네. 이것은 무조건 어떻게든 소비를 한다. 이런 생각에 있어서 입각해서 아니나 다를까 들어가 봤더니 네. 기관 투자도 너무 좋더라고요. 이 제표도 되게 좋더라고요. 와, 이야. 그리고 나머지 20%는 뭐냐? 사실 저 종목은 우리 염승환 부장님의 영향력이 커요. 만약에 내가 죽을 때까지 핸드폰을 예를 들어서 한다면 뭘 할까? 친구들이 보고 싶어서 연락을 하는데 안 된 애들한테 도대체 어떻게 할까? 톡을 남길 것 같은 거야. 나 갈게 그러고. 그러면 거의 그때까지 쓰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쟤를. 맞아. 저거는 이제 물려주고 싶은 아, 그런 종목이라서 후손을 좀 후손을 위해서. 생각하는, 예. 네. 자식을 와. 위해서 저기는 좀 와, 달라졌어요. 많은 종목. 자,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아니 듣기에 되게 굉장히 설득력 있어요. 일단 OEM 임플란트는 뭐 이 주가 전망에 대한 걸 빼고요. 네. 고령화 관련주 포트폴리오로 굉장히 좋은 것 같은 게 우리나라 대표 주식이죠. 네. 임플란트에. 그리고 우리나라 치과 선생님들의 임플란트의 기술력은 아, 이거예요. 이거 정도가 아니라 탁월하게 1등이죠. 우리나라가 정말 그러니까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는 임플란트 가면 미제 독일제를 썼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걸 쓸 수가 없는 게 10년, 20년 후에 AS가 될까? 왜 계속 살아남아 있을 거란 확신이 있는데 맞아. 그거 유명하다는 정체불명의 미제 독일제는 이게 그때까지 이게 부속이 있을까? 이런 생각하니까 네. 마켓을 장악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심해지죠. 1등 회사에 거기다가 대한 중국 진출을 한단 말이죠. 그죠? 이런 꿈이 있죠. 15억 인구가 2대씩만 임플란트 갖다 박으면 어떻게 될까? 35개. 15억 인구가 앞니 두 개씩만 날아가도 소름이 끝이네. 이게. 이거 몇 개야? 30억 개가 이빨이 날아가는 거야. 지금 당장 주문을 넣어야겠는데. 그죠? 37개 새집다오가 지금 두꺼비가 여기 있었어요. 임플란트가. 이빨을 여기다 던져야 잘 돼요. 찾아왔다, 재성 씨. 저 진짜 이거 한 6시간 걸렸어요, 찾느라고. 좋은 선택이신 것 같아요. 괜찮아, 괜찮아. 그다음에 갓땡땡? 이거는 근데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가 초고령 사회 수혜주라. 아니, 분류를 처음 들어. 왜냐면요,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요즘에 영상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톡에 어른들이 없었어요. 아, 뭔 말인지 아세요? 네. 어른들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른들이 네. 톡을 하세요. 깔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꽃 영상들을 막 보내주세요. 꽃 영상 올라가면서 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죽어도 끝까지 못 보는 그 영상. 그거 영상 보다가 의식 안 잃은 사람 아무도 그거 보다가 바로 그 영상들이 많이 도착했다는 것은 뭐냐? 어른들이 저 앱을 깔기 시작하고 저게 맛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고령화 관련주네. 그래요. 우리 어머니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진 같은 거 자주 보내주시거든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 아파트에 저희 라인에 네네. 제가 제일 어리거든요. 네. 실제로. 막둥이에요? 네, 제가 막둥이에요. 네, 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네. 제일 많이 살고 제가 네. 제일 어린 편인데 네. 그러면 다 어르신들 산다고 네. 그 아파트 진 건설주가 초고령 관련주인가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반박해야죠, 빨리 반박. 아, 근데 저는 이 회사에서 나온 그 택시랑 그런 네. 거 엄청 많이 쓰거든요. 맞아요. 저도요. 뭐 그런 거는 관련이 있지 않나요? 그건 젊은 분들도 많이 쓰는 거니까. 네. 아,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거기서 좀 분류를 벗어났구나. 다의적으로 하면 이대로 하면 초고령 사회주에 원래 20% 담기로 했는데 이게 빠져버리죠. 그러면 20%가 아니라 15%, 10% 줄단 말이에요. 원래 계획과는 어긋나는 거죠. 어긋난다. 그러니까 아, 근데 다행인 게 20%밖에 배치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네, 혼날 것 같더라고요. 컴퓨터에버도 이걸 고령화 관련주로 굳이 묶자면 묶을 수는 있는데 네, 네. 이건 다른 테마가 있죠. 예를 들면 자율주행에 관련된 강한 테마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 분류가 또 되니까 이것도 고령화 관련주로 분류하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좀. 그냥 하나의 앞으로 성장 테마로서만 그냥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왜 선택했는지 공감은 가는데 네. 아까 이제 김동완 선생님 말씀대로 약간 좀 결이 안 맞는 것도 있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일단 카땡은 저는 들어가도 된다고 보는 게 아니 왜 되냐고 보냐면 그 솔직히 여기 안 맞는 기업은 맞는데 예. 왜냐면 이 이유가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이유가 내가 나이 들어서 후손을 그냥 위한 후손을 위해서 예, 후손. 후손주. 그렇죠. 후손주. 후손주. 네. 자손주. 후손주로는 저는 괜찮다. 그리고 이제 기업이 이제 세 개잖아요. 네, 네. 세 개는 좀 너무 좁은 것 같고 네. 조금 더 늘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장님이 얘기하신 그 가정 간편식. 저는 결국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이게 자기 외모에도 신경 쓸 거니까
주름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의료기기 만드는 거 이런 쪽으로 좀 더 다변화하시면 네. 괜찮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종목을 조금 더 추가하고 근데 이유가 오늘 그러면 어떤 종목을 더 추가하면 되는지를 네. 배우면 되겠네요. 네, 그럼. 정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사실 이 시간만 기다리시는 분도 사실 계시다고 합니다. 네. 마치 저처럼요. 자, 고령화 관련주 부분별 고갈주값 시작합니다. 오늘 4강 후보들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반려산업. 쟁쟁합니다. 근데 오늘 진짜 오늘 월드컵 좀 치열하네요. 저희 또 태양이 두 개가 떴지 않았습니까? 이 태양들의 싸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적을 준비하시기 자, 바랍니다. 고령화 첫 번째 분야죠. 건강기능식품 대 제약바이오. 와, 저거는 평소에 챙기느냐, 예방하느냐, 오. 치료하느냐 이거 싸움인데. 근데 매일매일 또 방송을 또 같이 자주 하시니까 얘기는 좀 비슷할까요? 아니면 좀 다를 거라고 보세요? 두 분. 자주 한다고 뭐 꼭 크게. 해야 될 이유 없죠. 그렇죠. 상황이다. 기선제야. 좋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대 제약바이오. 하나, 둘, 셋! 제약바이오. 건강기능식품. 오, 다르다, 다른다, 나뉜다. 무슨 건강 같어요, 건강. 오, 나뉩니다. 네. 네. 자, 처음부터 갈렸는데 홍성환님은 왜 제약바이오를 고르셨어요? 물론 이제 건강기능식품도 당연히 엄청난 성장을 하겠지만 예, 예. 병이 사실 안 걸릴 수는 없거든요. 내가 안 걸리고 싶다고. 내가 안 걸리는 건 아닌데 고령화됐을 때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뭐 당뇨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만성 질병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하곤 쉽지만 솔직히 사실 쉽진 않거든요. 결국 그럴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치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결국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 매일 먹지만 그러니까 어딘가 어쨌든 아픈 곳이 아플 생길 때는 테니까. 결국에 약을 찾게 된다. 저는 좀 그 생각을 했어요.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예전에는 이쪽이 되게 좀 약했어요. 근데 한국에 또 세계적인 약을 위탁 생산해주는 업체도 지금 나올 정도로 정말 한국 기업들이 너무 경쟁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좀 제약바이오가 좀 아주 근소하게 이거는 진짜 엄마, 아빠. 맞아요. 차이일 약간 것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대결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대 반려산업이거든요. 자, 의료기기 반려산업. 와. 네. 의료기기 대 반려산업. 하나, 둘, 셋! 의료기기. 반려산업. 또 달랐어요, 또 달랐어요. 저는 의료기기였어요. 이번에는 또 의료기기였어요. 저는. 자, 김동완 소장님, 반려산업을 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의료기기 반려동물이라든지 반려산업이라든지 이것도 성장산업인데 굉장히 다변화에 돼 있으면서 성장산업에 투자한다는 건 예를 들면 그 회사가 지금 돈을 엄청 벌고 자산이 많아서 우리가 투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미래 10년, 20년 이후에 이 회사가 이 산업에서 엄청난 역할을 할 거야 라는 기대로 투자하는 거란 말이죠. 예. 바이오 산업처럼 신약 개발하면 뭐 대박이 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 그 권역에서 압도적인 시장 지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어떤 누구를 관찰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반려할 수 있는 주식으로는 이런 게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좀 안정적인 선택. 수익에 있어서. 네, 이제 결승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선택 먼저 소장님부터 제가 해볼게요. 건강기능식품 대 반려산업. 하나, 둘, 셋. 건강기능식품. 건기.